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보물섬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 연휴는 잘 쉬셨나요? 명절 지내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오늘 정보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특히 절세 방법 있죠.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것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되는 부분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02-2077-6394번 전화 활짝 열려 있거든요. 문자는 013-3366-8289번 열려 있습니다. 모두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긴 장문의 이용료만 30원의 이용료가 부담되는 샵 0988번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물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코너 보물섬 토크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주치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금융 파트너 이정열 재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주제 먼저 화면으로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스마트한 상속세 절세법, 상속의 기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전문가님 오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이 너무 많으면 네. 또 상속이 문제고 또 자산이 너무 적으면 노후가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상속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부터 보면서 시작할 건데요. 네. 자, 앵커님, 여기 그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카의 식장 하나 지금 화면 띄워질 건데요. 자, 화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 모카의 식장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목화 예식장 주인의 것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건물주의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이 목화 식장은 누구의 것일까요? 나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모은 자산이 나라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자산이 이전되어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만 알고 있었더라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금부터 짚어드릴 건데요. 세금은 우리가 평생 어떻게 6가지 세금을 내고 살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속세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내게 되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최소 6.6%에서 46.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모은 자산들은 또 다음 세대의 자산이 이전될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최소 10에서 50%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실제로 100억일 경우에 45억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상속인, 즉 세금을 납부하는 자녀가 45억의 세금을 6개월 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납부 재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납부 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납부 재원의 방법에는 첫 번째, 자 100억의 자산이 있는 자산가가 다음 세대 자산이 이전하게 되면 상속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45억의 상속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방법은 현금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한마디로 자식이 45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죠. 또는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매매를 해서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매매 타이밍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물납인데요. 부동산 물납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익만큼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 재원은 5억인데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일 경우 그 차익만큼은 어떻게 앵커님 반환될까요? 그러면 5억은 반환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5억도 나라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납부 방법은 부동산 물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게 되는데, 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액이 시가를 육박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상속세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또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매도입니다. 6개월 안에 10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또한 6개월 안에 매도하게 되면 금매 처분했다는 손실, 그리고 시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도하게 되면. 그래서 상속가액,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도 증가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가액도 증가하지 않고 차액도 반환받을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적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왠지 마지막에 있는 종신보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물주분들, 네. 자산가분들 종신보험을 그렇게 많이 역시. 가지시나 봐요. 역시 잘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건물주분들이 건물 만약에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20에서 30%를 이런 생명보험을 또는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00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피보험자, 한마디로 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자를 자녀, 그리고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면 이 100억을 대상으로 100억을 자산가가 30억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30억에 대한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제외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 30억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큰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 제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특히 그 부동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부동산 증가하게 되면 2차 상속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는데 2차 상속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실 1차랑 2차랑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나눠져 우리 있는지 궁금해요. 매식하면 1차 가고 2차 가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근데 들어보셨죠? 상속도 2차까지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자, 1차 상속은 부부간의 상속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제 자산을 모으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속에는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데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상속은 어떻게 1차 상속인데 크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덜을 수가 있는 반면 2차 상속은 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 세대에게 이전될 때, 한마디로 자식에게 이전될 때는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이럴 때는 일괄 공제 5억 외에는 공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음마 아파트 가격 어제 기준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음마 아파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18억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이 이 음마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2차 상속세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오직 음마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 18억 3천만 원에서 장례비 공제 1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18억 2천이고요. 여기에서 일괄 공제 5억까지 감안하게 되면 3억 6,800에 신고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면 내가 내야 될, 한마디로 우리 자녀가 내야 될 세금은 현금으로 3억 5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상속세 내려고 3억 5천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가 상속세를 활용하기 위한 납부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그 강남 할아버지들이 많이 활용하는 뛰어넘기 플랜 또는 세대 생략 플랜, 3세대 플랜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3세대 플랜의 경우에도 요즘에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혹시 3세대 플랜? 지난번에 방송 때 사실 3세대 플랜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한번 가운데 그렇죠, 빼고 그렇죠. 바로 손자에. 이게 뭐냐면 만약에 100억에 내가 자산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자녀에게 넘어갈 때 50%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서 손자로 넘어갈 때 또 50%의 세금을 내는데 3세대 플랜을 활용할 경우에는 딱 한 번의 세금으로 손자까지 직행으로 이전이 되는 플랜입니다. 한마디로 세대 생략 30%의 할증으로 다음 세대인 자손, 손자까지 이전되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 플랜도 활용한다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건데 지금 오늘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2차 상속 플랜이라든지 또는 3세대 플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꼭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종신보험을 활용해요. 상속세 재원을 꼭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보험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테크,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5세 자녀가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내 자산을 지키고 절세할 수 있는 플랜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한다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열심히 모은 내 자산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 놓고 있다가 상속해야 할 시기에 임박해서 아차 하다가는 또 늦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그리고 안석훈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무료 전화 02-2077-6394번 똑똑 아는 그런 노하우도 준비하셨다고 귀뜸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최근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7억 원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그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딱 중앙에 위치한 그 모아야만 이 23억 원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숨만 쉬고 살아서 네. 83년 동안 계속 일을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졌는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전에 연속극 중에 드라마가 종영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 종신보험 증권을 보면서 예. 하나하나 눈이 더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어떤가요? 네, 그거는 상속 분쟁을 대비해 주는 것입니다. 예. 네. 드라마나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특정 건물을 원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때 예. 유언장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럴 경우에 종신보험에서 해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절차를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